안녕하세요. 이장님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2020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리입니다. 강의 앞서 먼저 감사 인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제 유튜브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구독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1000명을 넘어서더니 이제 1500명이 눈앞에 있습니다. 현업격 공인중개사의 실전적 부동산 강좌라는 제 컨셉이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편안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비록 세무사들만큼 전문 지식은 부족하고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들만큼 화려한 언변력은 없어도 현장의 공인중개사로서 실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마음 유지하면서 꾸준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분 좋게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리, 파리 대책, 9.13 대책, 그리고 최근 116 부동산 대책 등이 나오면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 현 시점에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두 번째, 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누르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많이들 헷갈리기에 세제 혜택 항목별 기준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면적 또는 가격의 조건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적 제한입니다. 보시면 종부세만 유일하게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제한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등록 당시 기준 시가, 수도권 6억 이하, 수도권 외 3억 이하일 때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가격 요건이 없다가 최근 116 대책이 나오면서 가격 조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그때마다 변경이 되다 보니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헷갈립니다. 현장의 중개사들도 숙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변경, 2017년 파리 대책, 2018년 9.13 대책을 거치면서 임대사업자 혜택도 많이 축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한 표를 보겠습니다.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4년 단기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소득세 감면은 4년 단기 30%, 8년 장기 75%는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8년 장기일 때 적용이 되고 9.13 대책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조정지역은 적용이 안 됩니다. 마지막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116 대책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손질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취득세 감면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조건입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신축 또는 최초 분양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이 조건이 맞으면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취득 후 60일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득세 200만원 이하는 100% 감면, 그리고 200만원 초과의 경우 85% 감면입니다. 원래 계획은 2018년 말까지였는데 3년이 연장이 되어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로 25 이상 취득 시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116 대책에 따라 가액 기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준 시가 수도권 6억 이하, 수도권 외 3억 이하, 법 개정 후 임대등록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재산세 감면입니다. 원칙은 2호 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시 적용이 됩니다. 60제곱미터 이하 4년 단기는 50% 감면, 8년 장기는 75% 감면입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는 25%, 그리고 50% 감면입니다.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116 대책에 따라 가액 기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준 시가 수도권 6억 이하, 수도권 외 3억 이하, 법 개정 후 등록 임대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이 정도로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소득세 혜택입니다.
2천만 원 이하 일반 임대소득자도 2019년 소득분부터 전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요즘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소득 혜택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 당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수도권 외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먼저 필요경비입니다. 4년 단기, 8년 장기 모두 60% 필요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미등록 일반 임대소득자는 50%입니다. 다음은 기본공제입니다. 4년 단기, 8년 장기 모두 400만 원의 기본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미등록인 경우는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감면입니다. 4년 단기는 30%, 8년 장기는 75%의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미등록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4년 또는 8년으로 임대 등록한 경우 실제 소득세가 얼마나 감면이 되는지 미등록 일반주택 임대소득자와 비교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년 단기 임대, 8년 장기 임대, 미등록 일반주택 임대소득자 각각 수익금액 2천만 원 경우입니다. 먼저 필요경비입니다. 4년 단기, 8년 장기 모두 60%의 필요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수익금액 2천만 원의 60%, 1,200만 원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미등록 일반입니다. 50%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수익금액 2천만 원의 50%, 1,000만 원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은 기본공제입니다. 4년 단기, 8년 장기 모두 400만 원입니다. 미등록 일반은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입니다.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그리고 기본공제를 각각 빼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4년 단기, 8년 장기 모두 400만 원입니다. 미등록 일반은 80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입니다. 분리과세 기준 14%를 적용하겠습니다. 4년 단기, 8년 장기 모두 56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400만 원에 14%, 56만 원입니다. 미등록 일반은 112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800만 원에 14%, 112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액감면입니다. 4년 단기는 30%의 세액감면이 주어집니다. 56만 원에 30%, 16만 8천 원입니다. 8년 장기는 75% 세액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산출세 56만 원에 75%, 42만 원이 세액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부할 세액입니다. 4년 단기는 39만 2천 원입니다. 산출세액 56만 원에 세액감면 16만 8천 원을 빼주면 39만 2천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8년 장기는 14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56만 원에 세액감면 42만 원을 빼주면 14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등록 일반은 세액감면이 따로 없습니다. 112만 원입니다. 주택임대소득금액이 2천만 원일 때 일반 미등록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12만 원입니다. 그에 비해 임대등록한 경우 4년 단기는 39만 2천 원입니다. 그리고 8년 장기는 14만 원입니다. 거의 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했기에 소득세 부분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장기간 임대를 줄 것이라면 이제는 임대사업자 등록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입니다.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수도권 외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8년 장기. 종부세 합산 배제는 9.13 대책으로 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비조정지역입니다. 합산 배제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조정지역입니다. 합산 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보시면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부터는 합산과세 9.13 대책, 9.13 대책으로 조정 지역에서는 더 이상 합산 배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의 가장 큰 메리트가 양도세 혜택과 함께 종부세 합산 배제였습니다. 9.13 대책으로 이후 신규 등록하는 조정지역의 주택은 더 이상 합산 배제 적용이 안 됩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들입니다. 이제 조정지역에서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점점 메리트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에 대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축소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은 게 양도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남아있는 혜택이 뭔지 많이들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입니다. 지난 116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 혜택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1주택자가 부모님 집이나 또는 지방에 장기 근무하면서 본인 집을 임대 등록한 경우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고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16 대책이 나오면서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이 구분이 됩니다. 먼저 비조정지역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고 매도할 경우 언제든지 비과세가 됩니다. 비조정지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조정지역은 116 대책에 따라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9억 초과주택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한 채를 매입해서 4년 단기로 임대 등록하고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투자 목적으로도 이용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이런 활용은 어려워졌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거주주택의 세대 전원이 2년 이상을 거주를 하고 매도를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초 1회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이전에는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고 그리고 다시 한 채를 매입해 2년을 거주하면 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최초 1회, 평생 1회에 한해 비과세가 됩니다. 이 내용은 착각하기 쉬운데 체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실거래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은 9억 초과분 과세, 9억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등록 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 유지, 4년 단기도 5년 이상 임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4년 단기 임대주택이라도 반드시 5년 이상 임대 유지를 해야 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본인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배제도 9.13 대책으로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수도권 외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8년 장기입니다. 먼저 비조정지역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됩니다. 즉 일반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비조정지역은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9.13 대책으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지역 내 신규 취득한 경우는 양도세가 그대로 중과가 됩니다. 양도소득세율 표입니다. 1200만원부터 5억 초과까지 6%에서 42%까지의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8.2 대책으로 2018년 4월 1일부터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10%, 그리고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서 20%의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10%, 20%의 중과를 배제를 하고 일반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9.13 대책 이후 조정지역에서는 중과세 배제가 없어지고 중과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앞서 종부세 합산 배제도 그렇고 이렇게 조정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수도권 외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8년 장기입니다. 8년 이상 임대 등록 시 50%, 10년 이상 임대 등록 시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주어집니다. 9.13 대책으로 등록 당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수도권 외 3억 이하 금액 요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혜택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아직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문입니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양도차익이 만만치 않아 팔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도 받기 위해서 임대 등록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양도세 부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도 정책이 자주 바뀌니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중개사들 중에선 유튜브도 하고 하니
공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손님이 물어볼 때 즉답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 116 대책으로 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초 1회, 평생 1회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정지역은 양도세 중과. 9.13 대책으로 조정지역은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네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양도세 100% 가면은 2018년 말 폐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임대 등록을 고민하시는 분은 오늘 영상을 몇 번씩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이장님 부동산 TV의 공인중개사 이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